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하이브, SM 등 엔터주 4인방의 2분기 실적 발표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최근 곡물가 하락에 따른 수혜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8월 16일 화요일 코스피 지수는 5포인트 오른 2533포인트, 코스닥 지수도 강보합인 3포인트가 오른 834포인트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은 전일 광복절 연휴 동안의 글로벌 증시 강세가 제대로 반영은 되지 못했다. 자, 보면요, 미국 다우 지수를 보면 지난 주말에 1.2% 상승을 하고 어제 월요일 0.4% 상승 마감했죠. 나스닥 지수도 지난 주말에 2% 상승, 그리고 또 월요일에 0.6%, 그죠? 상승폭이 상당히 컸는데 우리는 겨우 강보합이다. 그러면 최근 종합지수 코스피 기준으로, 그죠? 이 16일 중에 14일을 상승을 해서 단기 상승에 따른 완급 조절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지 않나 그런 우려감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내부적인 종목별 흐름을 보면요, 상당히 양호해요. 그동안 지수를 끌어올렸던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주들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고, 또 한축 강세를 시장을 주도했던 친환경 에너지는 윗꼬리를 살짝 달아주는, 그죠?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 반면에 이 그동안 철저하게 소외를 받았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큰 폭의 순환매 상승이 일어났다. 우리가 주말 방송을 통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일 동안에 10%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증시로 반등이 가능하다 해서 바닥론에 힘을 실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움직임 상당히 양호했다. 하지만 먼저 갔던, 그러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먼저 갔던 2차 전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와 그리고 뒤늦게 자동차,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가 다 같이 가면은 단기 과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간 것들이 쉬고 또 뒤늦게 못 올라간 종목이 순환에 돈다.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음 달 하순까지는 이러한 좀 분위기는 중간중간 완급 조절은 나오겠지만은 상승 흐름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순환매 대비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수급적인 사항을 봐도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금일 570억, 코스닥에는 1200억 순매수죠. 선물 시장 쪽에서는 한 500억 정도 순매도지만은 그게 금액이 크지 않다. 그렇죠? 완급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서 또 계속적인 움직임은 나타난다 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그렇죠? 한 4-5 종목을 해서 끌고 가면은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 부분 뒷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고요. 자, 여기 아래 노란색 보면은 증권 유료 강연회죠. 저희가 지난 8월 7일 날 강연회를 주최를 했었고요. 자, 이번에 8월 21일 일요일에도 이 강연회가 있어요. 그 부분 뒷부분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포트폴리오, 그렇죠? 하모니 관심주 해서 4-5 종목 테마별로 묶어드렸는데요. 자, 먼저 전기전자,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부품주들, 그리고 5G 통신장비, 얘네들이 같이 움직인다 해서 이 묶음으로 두고 한 20% 정도, 하나에서 2 종목 정도 묶어두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넷패스가 좀 의미 있는 상승, 한 7% 넘는 상승이죠. 지난주에 2분기 영업이익이 한 51억 가까이 나왔죠. 흑자 전환이에요. 그렇죠? 특히 금년 들어서 첨단 패키징 기술인 펜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 적용한 양산 제품 확대로 인해서 3년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된다. 지난주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흑자 전환이면 상당히 좋은 재료를 갖고 있는데 이 업황,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담으로, 그렇죠? 같이 억눌렸다가 오늘 반도체가 가니까는 그 억눌린 것이 한 번에
튀고 나가는 모습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7%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조정을 받든지 아니면 갖고 계시는 물량, 저는 반도체는 아직도 시장 주도 레벨이 아니라 순환매 속에 못 올라갔기 때문에 상승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소재줄, 그래서 한솔 케미칼, ENF 테크놀로지 이러한 종목군들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자동차 기아, 현대차는 별로 못 움직였는데 자율주행차, 그렇죠? 현대오토, 에보 오늘 상당히 큰 폭의 상승 보냈다. 제가 계속적으로 자동차가 전기차라든지 자동차는, 자, 전기차는 어차피 크게 가야 되는, 그렇죠? 추세적인 상승이고, 또 자율주행도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요 부분들 참고를 해두고, 지금 많이 올라서 추격 매수보다는 또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저는 뭐 자동차 빼고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빼고 자율주행대 2차 전지는 그냥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주는 그렇죠? 요번에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있죠. 자, 그 법이 상원 하원 다 통과됐어요. 근데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는데 지금 휴가 중이죠. 그래서 아마 주 후반에 아마 서명이 되면서 발효가 될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 기점으로 해서 지금 갖고 계시는 물량이었죠. 한 50%는 이번 상승 때 좀 줄여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한축 바이오 K컬처. 특히 바이오주가 오늘 좀 조정을 받았는데 알테오젠이라든지 ST밤, 저는 오히려 모습이 상당히 좋아요. 이런 종목 지금 이게 조정을 받을 때, 또 오늘같이 반도체가 가니까 이제 반도체 사고 싶고, 또 바이오가 최근 며칠 동안 조정 보니까는 이제 팔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오히려 바이오주들은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라. 물론 지금 종합지수가 2500포인트를 회복을 했기 때문에 조금 지수상으로는 부담이 돼서 지금서부터 하는 것은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는데, 알테오젠, ST밤, 뭐 NK맥스 이러한 종목군들, 그렇죠? 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오히려 진입할 가격대가 다가왔다라고 보시면서 오히려 조종시에 관심 필요하고, 또 엔터주죠. 뒷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기타 종목이었죠. 음식료라든지 리오프닝, 경기 재개, 활동 재개인데요. 자, 특히 롯데 관광개발이 좀 저는 오늘 움직임이 의미가 있어요. 자, 2분기 실적이 289억 적자가 지속이 됐어요. 시장 추정치 108억보다 크게 하회했어요. 그러면 주가가 당연히 크게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 2분기 실적, 1분기 실적은 지나간 과거로 보는 거고, 그래서 주가가 빠졌다고 보는 거고, 오히려 하반기부터 매출이라든지 실적, 적자폭이 축소되는 등 이러한 움직임, 향후 미래를 보고 있는 거다. 그러한 부분에서 롯데 관광개발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아까 네페스가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좋게 나왔지만은 업황 자체로 눌렸다가 그 업황이 풀려서 우상향 되니까는 크게 떴듯이, 그죠? 롯데 관광개발도 실적이 부진했는데 안 빠졌다는 얘기는 올라가겠다는 신호로 봐도 된다. 그런 부분에서 롯데 관광개발 관심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스튜디오 드래곤 우리가 이제 엔터주랑 같이 묶어서 보는데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도 지난번에 2분기 영업이익이 96% 증가하면서 270억 나왔죠. 상장 이후 분기 최고 실적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날 실적 발표가 나오는 날 떴다가 오히려 밀려서 끝났어요. 근데 밀렸다가 한 2, 3일 만에 다시 회복하죠.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히려 매도가 아니라 좀 매수 관점으로 단기적으로 좀 진입할 타이밍이 아닌가. 한번 최근 요 종목군들 몇 개만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네페스죠. 그렇죠? 네페스 바닥 따지고 지난주에 50억 흑자 전환이 났는데 못 올라가다가, 그죠? 오늘 크게 거래량도 실리는 그런 모습이다. 하지만 따라가지 마라. 어차피 반도체는 지금 시장 주도적인 역할을 못한다. 못 올라간 거에 따른 자율 반등 차원 순환매로 봐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오히려 바이오주, 그죠? 뭐 이 ST밤이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알테오젠도 많이 올랐죠. 그죠?
근데 많이 올랐던 조정을 지금 나흘 동안 받는 모습. 오히려 이럴 때 저 사서 단기적 예전에 말씀드릴 때는 그냥 중기적으로 끌고 가야지만 지금서부터는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관점으로 봐야 되고. 자, 롯데 관광 개발 실적 부진하게 나왔지만은 안 빠졌다. 안 빠진다는 얘기는 올리겠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관심 필요하고. 자, 스튜디오 드래곤도 바로 이날이죠. 8월 4일 날 실적이 2분기 좋게 나왔는데 오히려 쭉쭉쭉 밀리고, 그리고 3일 빠지다가 다시 크게 회복하고, 지금 이 120일 이평선이 좀 저항 역할을 하는데, 오늘 거래량 보십시오. 거래량 몇 주입니까? 48,000주. 상당히 적죠. 자, 주가가 지난 6월 23일 날 63,200원에서 8만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저점 대비해서 27% 올라왔고, 근데 거래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매물, 물론 매수세가 부족해서 거래가 적을 수도 있지만은 이런 주가가 크게 올라와서 안 빠진다는 얘기는 매도세가 없어서 안 빠진 거다. 그러면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쪽에서는 매물이 별로 없네. 그러면 이제 매수 쪽에 한번 거래가 딱 들어와 버리면은 다시 한번 치고 나간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몇 종목, 바이오라든지 롯데관광,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는 그러한 국면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엔터주 지금 실적 발표 오늘 두 군데 했죠. 제일 먼저 한 게 이 하이브가 2분기 최대 실적이 발표가 됐죠. 881억. 근데 이 증권사마다 목표가를 하향했어요. 그 이유는 BTS의 단체 활동 잠정 중단 소식으로 지난 6월 달에 크게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표가를 다 내렸어요. 근데 목표가를 내렸지만 지금 현재가보다는 훨씬 높다. 괴리도가 많이 벌어져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BTS 멤버들끼리의 개별 활동, 지금 제이홉이 활동 시작했죠. 그리고 신인 걸그룹 뉴진스가 데뷔 앨범이 초도 물량이 31만 주가 나오면서 흥행이 기대가 돼요. 그리고 세븐틴이라든지 TST의 글로벌 투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판매량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신산업,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 이버스 2.0이라든지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NFT라든지 이러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이 BTS의 단체 활동에 따른 이 매출 공백을 메꿀 것으로 예상이 된다. 특히요, 오늘 이 엔터주 4인방 흐름을 보면요, 이 SM이라든지 JYP 엔터, YG 엔터는 그래도 많이 올라간 상태, 덜 빠지고 다 회복을 시켜줬어요. 근데 아까 말한 하이브만 크게 빠졌어요. 근데 오늘 장중에 하이브만 주가가 그래도 한 3% 내외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났었죠. 근데 다른 종목들은 약보합권 움직임이었어요. 즉 아까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가 못 가던 종목이 올라갔듯이 순환매가 돌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장 막판에 이 JYP가 2분기 실적 발표했죠. 242억.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약보합권에서 플러스권으로 크게 반전되는데, 242억이면 전년 대비 152%나 증가하고 예상치를 상회한 그런 호실적인 나왔고, 3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이 트와이스라든지 소속 가수들이 계속적인 컴백을 하면서 3분기에도 실적이 크게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한 900억 정도, 작년에 한 579억이었으니까 50% 넘는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된다. 그런 부분에서 JYP 엔터, 또 SM도 실적 발표했죠. 전년 대비해서 한 29% 감소한 193억. 기조 효과 같은, 역기조 같은데요. 에스파가 근데 요번에 3분기에 앨범을 판매하면서 사전 판매량이 한 100만 장이 넘는다 그랬죠. 그리고 소녀시대 컴백, 이러한 부분에서 3분기 실적 호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SM, JYP, 그리고 하이브는 이제 이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 거에 따른 순환매, 그리고 YG 엔터, 이러한 종목군인데, 아까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오히려 호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전망을 해서 조금 빠질 수는 있지만 오히려 빠질 때를 대비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엔터주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이러한 종목군들이 이 8월 9월 시장을 주도할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많은 소속 가수들이 좀 컴백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경기 침체예요. 근데 경기 침체에도 영향을 적게 받는 부분이 바로 이 엔터주다. 그런 관점에서 엔터주들 올라갈 때보다는 항상 조정받을 때, 그죠? 최소 2, 3일 조정받으면 이 주도주 논리로서 매수 관점으로, 그죠? 공감을 하신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한번 볼까요? 자, 하이브는 오늘요, 2% 상승으로 마감됐지만 장중에 4%까지 갔었죠. 근데 거래량이 별로 많지 않았죠. 그동안 많이 빠진 거에 따른 순환매로 키 맞추기 차원에서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해서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요, 지난 이 BTS의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이 나왔던 6월 초순 가격대에서 22, 3만원까지는 조금 가능하지 않나라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JYP, 그렇죠? JYP도 오늘 장중 내내 이 약보합권에서 머물다가 실적 발표가 하면서 오늘 3% 넘는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오늘도 좀 매도해요. 그리고 장중 내내 마이너스다. 그런 부분이면 조금 좀 쉬어가는 모습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는 말고 그냥 갖고 있는 물량만 끌고 조금 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래서 좀 조정이 나오면 그때 새롭게 진입하는 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SM도 마찬가지죠. 장중 내내 약보합에 있다가 플러스권으로 반전됐지만은 오히려 외국인 기관 좀 매도다. 그러면 오늘 상승은 조금 신뢰가 좀 떨어지지 않나 해서 좀 조정이 나오면 그렇다고 뭐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한번 실적 발표 나오고 좀 빠졌다가 좀 되돌려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다음을 보면요. 자, 음식료 관심 종목인데요. 자, 지난번에 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것 따르면요.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7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전달 대비해서 8.6% 하락한 140.9포인트죠. 근데 이 중에 곡물 가격 지수는 오히려 하락폭이 더 큰 11.5% 하락한 140.9포인트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곡물가가 더 많이 하락했다. 세계 식량 가격에 대해서죠. 그래서 이 곡물 수입 가격은요, 3개월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4분기 이후서부터는요, 이 식품 업계에 이 곡물가, 이 원재료비 부담이 축소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이 본격화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지난 2011년도에 보면요, 국제 곡물 가격이 정점을 찍었던 2011년 식품 업계는 일제히 가격을 인상했다. 그러니까 곡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제품 가격을 오르죠. 근데 이후에 곡물 가격이 하락세를 타면서 그러면 제품가와 곡물가 원재료가 가격이 차이가 나면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진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것이 대상의 월봉 차트인데요. 2011년서부터 6,600원대에서 그렇죠? 2014년 8월까지 57,000원까지 한 8배 정도가 상승 국면이 나타났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마진이 좀 중장기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좀 긴 흐름으로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 중에 CJ제일제당 식품과 생명공학에 집중하는 사업했어요. 국내 1위 식품 회사죠. 자, 2분기 실적도
소폭 추정치를 상회하는 5,043억이 나왔어요. 자, 그렇게 나온 이유는 주력 제품 가격 인상, 가격이 인상할 수밖에 없죠. 곡물가 올렸으니까. 또 미국 식품 판촉비 효율과 바이오 부분의 시황 호주에 심어서 호실적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속적으로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올해 밀가루를 28.7%, 식용유 9.8%, 장류 9.5%, 즉석밥 7, 8%, 죽 15%, 만두 5, 6%도. 그래서 이 계속 인상했는데 곡물 가격 내리면 마진이, 영업이익이 크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 CJ 제재다.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도 식품 전문 업체인데요. 하반기부터 가격 인상 효과와 그리고 곡물 원자력가 하락에 따른 마진 확대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음식료 관련주도, 물론 음식료 관련주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만약에 마감이 됐다 하면은 좀 공격적으로 좀 물량을 늘려가도 될 텐데, 아직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해서 지금 공격적이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조금 빠질 때 조금씩 일부 선침의 차원에만 좀 일부 먼저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면요, CJ 제재당, 그렇죠? CJ 제재당이 실적이 호전이 나오면서 한번 레벨업, 그래서 연중 고점을 살짝 돌파를 하고 오늘까지 한 나흘째 좀 숨 고르기가 나오고 있죠. 저는 41만원 정도 수준까지 좀 조정이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아서 41만원 정도. 자, 대상도 보면요, 그렇죠? 대상도 지금 이평선 장기 이동평선을 돌파한 그런 흐름이 있죠. 상당히 좀 양호해요. 하지만 지금 가격대보다는 여기서 한번 주고 다시 좀 올랐다 다시 빠져서, 그렇죠? 뭐 22만원, 죄송합니다, 22,000원 중반대 정도 수준에서, 그렇죠? 한번 관심 필요하다.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음식료 관련 종목군도 2010년대 초반대 흐름을 보니까 장기적으로 올라갔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좀 충분한 조정이 나온다 할 때마다 오히려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자, 이 종목군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죠? 이 하모니 관심 종목 테마별로 한 종목 내지 좀 많으면 두 종목에서 뭐 지금 전기전자 20%, 자동차 뭐 한 20-30%, 바이오 컬처가 30%, 이쪽은 계속적으로 비중을 늘려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기타 내지 이 단기 내지 현금 비중으로 해서 한 20-30%에서 100%, 이 포트폴리오 구성 한쪽이 좀 쉴 때 또 다른 쪽이 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번씩 레벨업이 되는,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4-5 종목으로 구성을 하다 보면은, 그렇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오늘 우리가 일요일날 증권 21일날 청담동에 있는 리베라 호텔 2층 사모니홀에서 증권 강연회가 있어요. 참가비는 5만원, 그렇죠? 그리고 회원은 3만원입니다. 자,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안도랠리 순환매 상승 기대 바닥권 종목군하고요.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이미 주도주로 부각이 된 친환경 에너지, 엔터주, 그리고 바이오주,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등 전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그죠? 이번 반등장에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 한번 오셔서 강연회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 이 유료 회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